네, 안녕하십니까. 펀터스 이재민입니다. 오늘은 좀 긴급 시황을 찍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지금 4월 7일 월요일, 지금 현재 그 2시 47분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죠. 코인도 급락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사실 이거를 좀 경고를 드리긴 했어요.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올렸던 시황을 보게 되면 여기서 제가 이 스캇 베센트라는 분을 소개를 하면서 이 스캇 베센트라는 분이 사실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진심이다. 이 관세 정책을 실제로 좀 옹호하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자체가 왜 관세를 대체 이렇게 미는 걸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관세에 진심이 거되는 이유가 있다고 봤고, 그래서 이 관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강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이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그 퀀트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 트럼프가 관세에 진심이 된 이유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세 위협이 우리 예상보다 셀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영상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도 장이 내리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이냐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사실 그것은 이제 주말간, 그리고 지금 현재 월요일 장중에 나왔던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미국의 상무부 장관이십니다. 하워드 러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관세 정책을 좀 주도한 분 중 한 분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세 유예는 없다. 그리고 최소 몇 일에서 몇 주 사이는 실제로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장이 내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스캇 베센트, 이분이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사실 이 스캇 베센트라는 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카더라가 많습니다. 뭐 이분이 지금 뭐 관세를 반대를 해서 뭐 사퇴하네 많이 이런 얘기가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저는 근거 없는 소문이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실제로 주말간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 나왔던 발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저번 주 금요일 날에 그 미국의 고용 데이터가 나왔죠.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고용 데이터가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하드 데이터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주식시장은 내리고 있지만, 그죠? 실질적으로 미국의 민간 경제, 즉 실제로 그 미국에 있는 미국 국민들의 뭐 고용이나 실업률 이런 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을 한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옛날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는 지금부터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메인스트리트, 즉 이제 민간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발언과 일치된 경향이고, 사실상 지금 관세 때문에 뭐 장이 빠지고 이런 거는 내 관심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명확히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 이 모든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당사자죠.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장이 내리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골프 치러 갔어요. 골프 치러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적자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뭐 중국을 포함한 그 누구와도 관세 정책을 타협할 생각이 절대 없다라고 시사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관세에 대해서 지금 수차례 얘기하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브락스타 맥시멈 상황이 왔고 모든 자산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한국 나라 것도 빠지고 있죠. 그죠? 지금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금 장이 폭락하고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지금 석유나, 그죠?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 불확실성 커진 상황의 한가운데에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게 바로 퀀트 전략이다. 왜냐면 사실 제가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시각 자체가, 제 상황 시각 자체가 현재 지금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셀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이 장에 지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제가 만든 전략인데 이런 거에 대응이 안 되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 프라임 전략을 짤 때 그 가장 먼저 보는 게 뭐가 있냐, 모든 경제 국면에 대응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제 이런 상황이 왔을 때라도 대응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 최소한 시장 지수보단 덜 빠져야 되고, 그리고 더 베스트는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내는 게 더 베스트겠죠. 사실 그래서 저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렇게 장의 난이도가 올라갈 때는 제가 퀀터스 대표로서 여러분들께 이럴 때는 제발 퀀트 하셔라 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장에 지금 뛰어드는 거는 정말 위험한 행위라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장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트레이딩에서 돈 벌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내가 정말 투자 실력이 월등히 뛰어나다 라고 하는 게 아닌 이상해야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퀀트를 좀 하시는 게 그래도 중간은 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 새벽에 빠졌죠. 근데 지금 실제로 저희 전략은 다 수익권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자료가 지금 퀀터스 크립토 알트코인 올레더 전략의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건 실제로 저희 유저들이 보내주신 거고요. 보시면 알트코인 올레더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7% 8% 내리고 있을 때 4% 수익이고, 크립토 올레더는 지금 7%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새벽에 비트코인이 급락했는데 저희는 지금 역으로 수익을 낸 거죠.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대비해서 현재 지금 8%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냈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운영 중인 프라임 전통자산 전략들 있죠. 미장에 투자하는 전략들 같은 경우는 아직 미장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4월 2일 날에 관세가 실제로 매겨졌을 때 저희 전략들은 대부분 현금 보유였었고 40% 70% 현금 보유였었고, 일부는 숏 포지션, 그리고 일부 포지션 장기채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도 무난하게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홍보 아닌 홍보를 별도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급반 프로모션이 이제 아마 내일이죠. 내일로 1차 얼리버드 마감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저희가 강의를 해드리고 만약에 수익이 안 나면 환급해드린다 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만큼 자신 있으니 그런 겁니다.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저희는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냅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프로모션 꼭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퀀터스 VIP, 여기에는 이제 차익거래 전략, 그리고 블랙스완 해지 전략,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돈 벌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퀀터스 채널에 오셔서 여기 상단에 클릭해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카카오톡 상담하기 통해서 상담 가능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향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주에 나온 지표들이 꽤 있습니다. 뭐 CPI도 있고 이것저것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이게 그래서 이 급락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장이 빠지면은 어딘가 하나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내렸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디가 부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되느냐? 여기 보이시는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게 말 그대로 채권 금리,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죠. 회사채 중에서도 약간 좀 금리가 높은 애들,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좀 신용등급이 낮은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현재 조달하는 금리가 미국 채권에 비해서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시장의 위험 회피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4%대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5에서 6%를 터치하게 된다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정말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되면은 진짜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안 주겠다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실제 시스템 리스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주말간 나왔던 뉴스 중 하나인데, 현재 지금 미국 헤지펀드들이 코로나 이래로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주식시장이 빠르게 급락했기 때문에 지금 마진콜에 노출되어 있다 말을 합니다. 이 마진콜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건데, 헤지펀드 통상적으로 투자를 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빌린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껴서 투자를 해요. 근데 지금 주식이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이 내리고 있으니까 추가 담보를 내놔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리니까 이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내려갔으니까 이것보다 추가 증거금을 더 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헤지펀드들이 주식에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담보금을 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럼 그때는 마진콜을 당합니다. 즉 이제 강제로 은행이 투자금을 회수해 가는 거죠. 대출을 회수해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은행이 기본적으로 헤지펀드가 취하고 있는 주식 포지션을 청산을 하겠죠. 즉 주식을 처분할 겁니다. 시장가로 던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더 내립니다.
즉 해당 청산이 추가 하락을 유발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다른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또 주식이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마진콜이 들어간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헤지펀드가 그것 때문에 또 청산당하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즉 말 그대로 청산이 청산을 부르는 데스 스파이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장까지 만약에 내려서 마감을 한다 하면은 실제로 마진콜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부터는 생길 수가 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어딘가 하나가 파산할 수 있는, 특히나 헤지펀드가 파산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대비된 자에겐 기회가 옵니다. 이런 장세는 사실상 수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잃죠. 근데 저희같이 리스크를 대비하고 준비된 자에겐 기회입니다. 제가 관세가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확률이 높다 말씀드렸죠. 어디에 몰빵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확률적 사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에서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포지션 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 주식에 대부분 투자했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관세가 격화될 가능성은 0%다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관세가 격화될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도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해지 포지션 혹은 현금화를 적절히 하셨어야 되는 거였었는데 그거를 안 하셨으니까 돈을 잃으신 거겠죠. 맞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인간이 하기 쉽지 않아요. 이 확률적 사고라는 자체가 어렵거든요. 확률로 생각하는 자체가 인간에게 이게 좀 비직관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퀀트 투자가 더 탁월한 것이다 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이 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어야 되고, 그리고 리스크를 관리를 못했었다면은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못했었느냐를 복귀하고 더 우리가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이 쉽지 않지만 저희 특히나 퀀터스 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저희와 함께 더 이 힘든 장을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퀀터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